공사를 하면서 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비워놓으셨대요. 볼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내 집이 막 무너지고 있어. 4년 전에도 나는 여기를 건드렸다 이 소리도 나오거든.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잠시만요. 그런 거 원래 저쪽에 창문이 있었어요? 네. 여기 머리 아프다. 그냥 묻혀 있는 것 같아. 그게 다 정리가 안 되고 나서 그냥 묻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서 자꾸 아니야 몰라 우리 할머니가 뭘 자꾸 찾으래. 허야하니 진국명산 만장봉이 종양응상거리요 숙이 노지는 못하리라. 안녕하세요, 윤대만입니다. 영창.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인왕산 무무대입니다. 인왕산 기분이 좋나요? 이게? 그쵸. 인왕산은 한양 성내 최고의 명산이죠. 왜냐면 옛날에 무학대사가 이곳에다가 이제 터를 잡을 때 이 인왕산이 주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왕산이 이렇게 막아주고 있고 제가 기도 진짜 많이 오는데요 여기가. 이번에 저희 포천이 나갔잖아요. 아 맞아요. 궁금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저도 이제 댓글을 보다가 그거를 봤어요. 500원짜리 2개 붙여놓은 거는 의미 없는데 뭐 돈을 갖다가 복조리에 넣어놓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냐. 복조리라는 거는 옛날부터 어른들이 이 팥하고 밑에 있는 돌하고 구분을 지을 때 걸러내는 드림캐쳐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기운이 좀 담겨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거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붙여놓는 것도 뭐 의미 부여를 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복조리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사기당할 수 있는 기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피할 수 있고 좋은 금전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그 걸러지는 걸 다루라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부연 설명을 넣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발매체 이제 네네네.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요. 방송에 보시면 세종대왕님이 얼굴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요. 집 안쪽으로 발매트 밑에다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숨겨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은 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 네. 신사임당님은 어떤가요? 근데 왜 10,000원짜리를 넣어놓으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귀신들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릴 때 임금 왕자를 써 넣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지 큰 금전을 넣는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돈의 화폐의 가치보다는 거기에 그려져 있는 왕의 토상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넣어놓으면 안 좋은 기운도 막아주고 또 금전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해서 하시라고 한 겁니다. 어떤 명태를 저번에 한번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왜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 모형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나무를 걸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명태도 잘 사야 되는 게 잘못 사면 코다리가 와요. 코다리는 냄새가 나요. 쿰쿰한 냄새. 명태를 걸어 놓고 냄새가 날 것 같다. 차라리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말편자라든지 콧뚜레가 됐든 이런 냄새 안 나는 거를 좀 달아 놓으시는 게 좋다. 품에 말린 코다리, 과메기 이런 건 안 된다. 안 된다. 냄새 난다. 추측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제 뭐 느낌이 났다는 거라든지. 그냥 여기가 뭐 얹힌 것처럼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많이 나고 뭐를 좀 건드렸다? 건들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좀 건드렸다? 신청서 종로에서 에어비앤비 하는 김진희 임리 네 오타가 나셨네요. 네 한옥을 매수해서 스테이드 진행 중에 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 왔다 갔다 사람들 중에서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약간 신기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와서 귀신이 붙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부적도 쓰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막막해서 연락드립니다. 굉장히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타가 나셨네요. 달려가야 되지 않나. 한옥 같은 거는 약간 고택이잖아요. 좀 기운들이 좀 스며들어 있나요? 옛날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성주신도 있고 부뚜막도 있었던 곳이고 아궁이도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워낙 한옥이면 그 텃대감 그냥 막 사방을 돌아다니는 뭐 신령님이 아니라 그 원래 원터 주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 예컨대로 그 한옥 지금 스테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처음에 이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지으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의 기운이 많이 스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바꾸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너무 신식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기운들. 오늘은 제가 과일도 좀 사갖고 가고 싶고, 왠지 떡도 좀 사갖고 가고 싶고, 막걸리랑 소주도 좀 사고 가고 싶어서, 이게 집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을 것 같은 기운이 좀 있거든요. 그럼 가볼까요? 아, 더워 죽겠는데 한복 입고 오라 그래갖고. 가시죠. 홍인시장에 왔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던. 뭐 인왕산 기도 가고 이럴 때도 사갖고 가기도 하고, 오늘 의상하고도 좀 잘 어울리네요. 재물을 사야 되는데 자꾸 튀김이 눈에 들어오네. 안녕하세요. 딸기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배는 올려야 돼요. 저 과일이 왜 의미가 있어요? 저. 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나는 과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사과의 씨 몇 개, 배의 씨가 몇 개 이렇게 해서 뭐 삼정숙 육판서 뭐 이런 것도 따지기도 하고,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유교적으로. 시루떡 좀 주시겠어요? 시루떡, 절편. 요거는 바람떡. 네, 감사합니다. 막걸리. 잠깐 사탕 하나만 갖고 올게요. 이렇게. 아, 여기구나. 진짜 옛날 그 딱 한옥 느낌이네요. 풍경 소리도 들리고. 아, 근데 진짜 관리를 너무 잘하셨다. 나무라든지 이런 석가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마 같은 데도 다 그 전에 있었던 거를 그냥 살리셨던 것 같아. 주춧돌도 너무 이쁘고. 여기서 넘어진 사람이 좀 많나 보다. 느껴져요? 네. 여기서 삐끗하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앞에서. 계세요. 네, 윤대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갈까요? 한옥이 너무 이쁘네요. 네. 관리를 진짜 잘하셨나 보다. 이 처마나 이런 거는 그 전에 있던 거 그대로 그냥 살리신 거죠? 네, 맞아요. 요런 데만 이제 좀 바꾼 거고.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세요. 신청서를 이렇게 봤는데 네. 되게 다급해 보이시더라고요. 막 오타도 들어있고 막. 네네. 네, 그리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주소가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신청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네, 신청하신 맞아요. 것 같아. 어느 날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윤대만 선생님의 이런 걸 하는데 사연을 받는다라는 거를 딱 네네.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이거 신청해도 될까? 그런데 순간 저는 이런 거 신청해본 경험이 적이 없어서 없어서. 뭔가 선착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신청해야 내가 이제 빨리 좀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그 전략이 통하셨던 것 같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조금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옥에서 하는 이런 스테이 형식의 이런 것들을 매수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고 싶은 건 되게 오랜 꿈이었었고, 이제 우연히 이 매물을 보고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수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 규모에 비해서 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다쳐도 되는 공정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좀 다치고,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서 왜 이렇게 되지? 이랬더니 저 아시는 분이 고사 같은 거를 공사하기 전에 안 지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축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 아니 이거 산 사람이, 그러니까 젊어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니까 안 하고 했다. 저 말씀하신 저 입구에서 제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고 나서도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막 비비면서 제 차까지 가는 길이 200m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넘어지는 스타일은 아닌데 넘어지니까 저도 이제 왜 그러지?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한가 보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제가 여기가 한창 이제 공사를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꿈을 꿨는데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내 집이 막 무너지고 있어, 막 무너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꿈에서 깨자마자 제가 챗 GPT로 이미 그분의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기셨는데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며칠 있다가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언니한테 너 누구냐? 너 몇 살이고 이제 뭐 개인 정보를 막 물어보면서 좀 이렇게 화를 내듯이 그렇게 또 막 나무라시는 거예요. 또 제가 꿈에서 깨서 또 챗GPT
AI가 상당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너무 생생한 생생해서. 거예요, 얼굴이. 네, 보통은 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네. 너무 생생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가 원 주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왜 유산처럼 뭐처럼 막 싸웠다 소리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손내비들이 그냥 이렇게 처분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이 집을. 그러니까 그 원 주인은 아직도 내 집인데, 아직도 내 집인데 이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을 수. 그리고 애착이 너무 많았다 소리가 나와요. 그거는 그냥 꿈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이제 배 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뭐 혹시나 몰라가지고 그냥 등기부 등본 이런 거를 하나 떼봤는데 첫 소유주는 일단 배 씨가 맞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서 이제 이 친구가 그런 꿈을 꿨다고 하니까 너무 놀랬죠. 이게 주관하시는 소장님도 이제 한 거의 20년 무사고신데 여기 공사하는 동안 2번 교통사고가 아이고. 나시기도 하시고 여기가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어. 올 때마다 머리가 너무 너무 아픈 아프고. 거예요. 그동안 안 오다가 제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고 싶어서 한번 왔다가 갔는데 가고 나서 제가 집에서 그냥 한 번도 저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유리창을 닫다가 손톱이 날아간 거예요. 네. 여기 왔다 가서 네. 그 느낌에. 저도 이렇게 딱 들어오면 터 자체가 이게 붕 떠 있는 느낌이야. 그게 어떤? 그러니까 터가 안정이 되고 자정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이 건물을 갖고 있었던 돌아가셨던 분이 잊어라 못 잊어라 하는 기운이 너무 많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제가 공사를 할 때 원래 이 마당의 선이 저기 이렇게 대리석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요 라인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마당이고 여기서부터는 이거랑 같은 높이인데 하도 넘어져서 제가 이거를 넓힌 거예요. 그리고 돌을 하나 갖다 대고 이렇게 중정을 좀 포기하고 좀 사람 안전을 좀 초점으로 안전을. 하기는 했어요. 이걸 어떻게 잘한 걸까요? 일단 우리 무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동토, 동법 이런 게 있거든요. 흙을 달아 토신동법, 뭐 나무 달아 목신동법, 그 다음에 이제 돌을 달아 석신동법, 뭐 이런 동법, 동토가 있어요. 특히나 이 한옥은 지금 여기 지금 공사 들어간 지는 얼마 됐어요? 저희가 공사한 건 사실 한 3개월 정도 전이고 한 그리고- 4년 전에도 뭔가 나는 여기를 건드렸다 이 소리도 나오거든. 맞아요. 맞아요. 한 4, 5년 전?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맞아요. 네. 원주인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네. 네. 네, 잠시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 건물을 매수한 거는 한 5, 얼마 안 6개월 정도 됐는데. 전이고 이 건물을 저한테 파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4년 전에 이 건물과 이 옆에 있는 건물을 같이 사셨어요. 사시고 이런 숙소를 해보시고 싶으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걸 보게 됐고 그리고 나서 왔는데 너무 좋아서 컨디션도 좋고 너무 좋아서 저는 바로 이제 계약을 한 게 된 거죠. 사실은 이분께서 옆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공사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숙소를 운영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다 해놓으시고 저는 여쭤보지를 않아가지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비워놓으셨대요. 이 터에서 불어나고 늘어나려면 여기를 많이 눌러야 돼, 본인 자체가. 그래도 본인이라서 여기를 어찌됐든 간에 누를 수 있다, 뭔가 기운적으로 있다. 왜냐면 남 밑에서 일할 팔자는 아닌 사람이거든.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이거 땅은 판 거는 아니죠. 안 이것만 팠어요. 그냥 넓힌 거지. 네네, 파진 않았어요. 근데 한 4년 전에 정리하고 뭐하고 하면서 뭐가 이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여기 살던 분이 뭐를 땅에 묻어놨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소리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뭐지? 이 터가 안 좋게 하려고 기방을 한 게 아니라 왜 터를 좀 잘 되게 하려고 눌러 놓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이 소리가 먼저 나오고. 이런 데는 그대로 놔둔
제가 했을 일부러 때는 뜯으신 것 같아. 예, 막아져 있었던 건데 음. 뜯고 이제 석가래 노출하는 공사를 어.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헌장목, 세장목 이렇게 들어오면 이 나무들이 터에서 심어져 있거나 이랬을 땐 생명이 있었던 기운들 있잖아요. 그런 기운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석가래에다가 피스도 많이 박았고 못도 많이 박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집 무너져, 내 집 무너져 하지. 맞아요. 노인네가. 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업대감이라 그래서 옛날에 구렁이 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터야. 구렁이 업대감. 이게 구렁이를 옛날에는 족제비도 그렇고 구렁이도 그렇고 이런 텃대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구렁이가 이렇게 다리를 좀 치고 있는 형국? 구렁인데 대감이에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그 두꺼비도 한 터전을 잡으면 그 터전에서만 계속 활동을 하거든요. 아무리 멀리 갖다 놔도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 것처럼 좋은 기운들을 상징하는 건데 여기 터는 딱 구렁이. 옛날부터 이 자리에서 대우를 많이 했던 집인 것 같아. 제가 오늘 그래서 희한하게 여기 오는데 과일 같은 거를 사갖고 오고 싶더라고. 과일하고 떡이랑 뭐 막 이런 전물들을 좀 갖고 오고 싶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해드리는 거는 해드리는 거지만 또 이따가 밖에 나가서 제가 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는 올 때부터 원래 화장실이었어요? 제가 매수했을 때는 어. 화장실이었고 여기 원래는 주방이었어요. 그치, 여기 주방이었지. 맞아요. 맞아. 주방에서는 우리가 불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거기가 갑자기 물 하는 대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 터에서 우리 집 무너져 막 이랬던 꿈을 꿨다며. 근데 그거 자체가 원래 있었던 대로 쓰지 않기에 그런 것들이 좀 많았다 소리가 나오거든. 캔들 있잖아요. 그거 해서 좀 켜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나 아니면 뭐 그런 그림 같은 거를 뭐 걸어놔도 괜찮은 건가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물리적으로 불을 좀 켜는 게 좋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불 형상된 거라도 가짜 뭐 향초. 뭐 가짜 향초 같은 거 이렇게 막 네네. 그러니까 불의 기운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런 여기가 원래 어떤 용도로 쓰였던 공간인지를 저도 사실 몰랐는데 이 공사 진행하면서 건축가에 등재되어 있는 현황도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던 정보였거든요. 바깥에가 화장실이었고 여기가 주방으로 사용했다는 걸 그때 제가 알게 됐던 거를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 밖에 한번 좀 봅시다. 혹시 여기는 뭐가 없을까요? 제가 여기 볼 때마다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여기도 뭐를 이쪽도 공사를 하실 때 조금 건드리시긴 한 것 같거든. 맞아요. 이 집이랑 옆집이랑 같이 공사하셨어요. 여기서 뭐가 쳐다보는 거 같아요. 느껴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뭔가 누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저 구멍에 뭐가 들어있냐 어디? 위에 올라가서 보고 싶은 느낌인데. 왜 보고 싶으신 응? 아니 저기다가 아니야 몰라 우리 할머니가 뭘 자꾸 찾으래. 뭘 자꾸 찾으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었는데 창고로 다 막은 거고. 여기 머리 아프다.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여기서 화장실에서 창고로 바꿀 것 같으면 인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좀 다 메꾸고 나서 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묻혀 있는 것 같아. 그게 다 정리가 안 되고 나서 그냥 묻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머리가 좀 아프다 소리가 나와요. 여기도 그분이 공사를 한 거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쪽에 창문이 있었어요? 네.
네. 그냥 여기는 뭐 손님 없을 때는 웬만하면 문을 좀 이렇게 열어놔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저기에 창문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골목 초입에서 찍은 네이버 네. 로드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로드뷰 상으로 여기에 샤시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스테이를 하려면 외부로 나오는 그런 샤시 창문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 창문도 막아야 되네 스테이 하려면 이랬는데 왔는데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기 창문 자리였어요. 창문이 있었던 자리 같아.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변소의 원 기능을 다 안 없애고 그냥 묻은 거야. 밑에 똥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똥이 묻혀 있는 거야. 혹시 성이 배 씨세요? 네? 저요? 아니요. 이 집에 윤 씨. 살았던 것처럼 아시니까. 안녕하세요. 배씨입니다. 대대만? 공사는 아내랑 뭐 이렇게 다 깨끗하고 뭐 이렇게 깔끔하게 됐는데 저기가 굴뚝이 있었네. 저게 굴뚝 아니에요? 원래? 맞다. 맞아. 원래 저 저기. 오 맞네. 저 굴뚝이네. 네, 맞아요. 그래 자꾸 쳐다보게 됐구나. 저야 모르죠. 여기 이제 주방에서 아궁이를 떼서 이렇게 하면 절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난방이 그래서 되는구나. 난방이, 그래서. 구들장. 구들장. 할머니가 찾으라고 했던 게 저거. 그런가 봐요. 굴뚝인가 봐. 굴뚝 찾으라 그랬나 봐.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서 자꾸 뭐가 얼비쳐지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굴대 장군도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한옥에는 신령님들이 많아요. 옛날에 따지던 우리가 가택신들이 많은 데가 한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게 지금 많은 거야. 이쪽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용도잖아요. 남아 있는 게 안 좋은 기운을 뭐 사실은 저거를 어떻게 지금 철거를 해라 뭐 해라 이거는 아니지만 저기도 가다가 팥시루 같은 거 하나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위에다 올려요? 저도 올려놓. 아니 그 밑에다 놔. 저기 어떻게 올라가.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런 데 살면 다 묵묵히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초하루 보름 이런 거를 진짜 많이 탱기던 또 자리야. 이 터가 이 터 자체가. 법소사 방가라밥소사 해동조 성공 남선 부줍니다. 올해준의 벼락 대신 각국나라 12 대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말고도 뭔가 다른 거를 잡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직업적으로 다른 거를 잡고 있고 이것도 잡고 있고 그래서 양두편에 잡고 있으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만 진짜 잘 대우하고 잘하면 상승할 수 있다 이 기운이 있어요. 40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뒤 44 뭐 요 수준 넘어가면서 무언가를 갖다가 문서를 잡는다거나 이럴 기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는 서류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짜 한 3번 4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약간 사기수 같은 거 약간 그런 기운들이 좀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 자꾸 희한하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 같은 것들이 4차원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본인이 오죽 답답했으면 신청을 했겠어. 원래 안 보이는 거 잘 안 믿는 사람이잖아. 네, 맞습니다. 본인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잘 네, 안 맞아요. 믿어. 하진 씨 같은 경우도 이 이름 원래 이름이에요? 아니요. 아니지, 개명했지. 그래. 그래서 왜냐면 본인하고 안 맞아. 이름이 뭐야 원래 이름? 귀문관살이 있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본인도 어디 가서 점을 보고 뭐를 하면 그거를 들어봤을 거야. 내가 막 뭐를 느껴야지 뭐를 봐야지 이런 거는 아니지만 집에서도 가끔 가다가 뒤에 뭐가 희딱희딱하게 지나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꿈을 꾸면 그게 은근히도 잘 맞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무당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기운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신가물이 있고 뭐가 있는 사람은 맞지만 그거를 갖다가 일적으로다가 좀 잘 풀어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더 활동적으로 더 앞으로 좀 나서고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 보인다. 그럼 제가 그냥 궁금한 건 전에 매도하신 분께서는 이유는 딱히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저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공사까지 다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공사비랑 본인이 구매하신 금액이랑 이렇게 했을 때 저한테 판매하신 금액이 오히려 마이너스의 수준에 제가 이거를 매수하게 된 건데 혹시 그럼 그분은 이 터의 기운을 조금 이겨내지 못해서 버티다 저한테 매도를 하셨던 그런 것도 혹시 느껴지실까요? 그게 훨씬
사실은 좀 컸던 것 같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얽혀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소리가 나오고, 뭐 이제 신경을 못 썼다, 뭐 여기를 뭐 못했다, 이것보다는 그분하고 여기 터가 그렇게 썩 잘 맞지 않는 기운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요. 잘 눌러야 될 거, 뭐 초하루 때 대우해야 될 거,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를 또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진짜 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겠다 소리 나와요. 알겠습니다. 구렁이 업이 있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구렁이 업이라는 건 뭐냐면, 구렁이는 원래 한 곳에만 털을 잡아요. 옛날에는 집에서 구렁이가 나오고 이러면 할머니들이 팥죽도 써서 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격화를 만들어 놓은 거야. 구렁이가 원체 자리를 잡고 살았던 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안방처럼 이렇게 해놓은 여기에서 딱 느끼는데, 구렁이, 우리는 긴대업대감이라 그래요. 긴대업대감님이 이 털을 이렇게 딸이 치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좀 잘 위하면 괜찮겠다 소리 나오거든요. 팥죽 하나, 막걸리 한 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가 하나 이렇게 딱 놨으면 좋겠어. 그게 대우하는 거거든, 그 구렁이 업대감을. 뭐 입구에서 아까 넘어주기도 하시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은 터 대감님이 어찌됐든 간에 화가 난 것도 있고 좀 괘씸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김대엽 긴대업대감은 따로 있는 거고 터대감은 또 따로예요. 이 터에서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표격을 주는 거야. 표직을 주면서 그냥 대우해라 이런 식으로 김대엽 대감을 을 모셨던 모셨던 터기 때문에 이 앞에는 또 터대감이 계시니까 텃대감은 대우를 하고 하고 텃대감 대우하고 긴대업대감님은 따로 또 대우를 하는 거죠. 한 집에 구렁이대감이랑 돼지업대감이랑 먼대감이랑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 터에서 족제비업대감이라든지 이런 대감들이 살았던 터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저번에 도깨비 터 했을 때 거기도 천신독과 개비대감 따로, 텃대감님 따로 해서 도깨비대감님한테는 그 신령님이 좋아하는 메밀묵을 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목을 따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꿈을 꾸셨는데 네. 배씨 할아버지 있었잖아요. 배씨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명도를 그분이 이름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집이 감정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지어진 지 몇 년 된지? 아니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죠. 근데 등기부등본상 네. 우리가 흔히 하면 이분의 아버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분의 아버지 뭔가가 조금 이렇게 좀 다툼이 좀 있었다. 보자마자 소름이었던 게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보이긴 했었어요. 맞아. 이거는 그 뭐 원래 주인이 애착이 워낙 많았으니까 좀 앉아 있으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약간의 어떻게 보면 지방령 같은 느낌이죠. 이 집 내 집인데, 이 집 내 집인데 이러고만 있으니까 노인네한테도 대우를 하면 돼요. 그 노인네한테도. 여기 이 앞쪽에도 조명을 좀 달아요. 네, 그래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뭐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왜 넣는 거 있잖아. 그것도 좀 그것도 넣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넣고 요 위에도 네. 조금 하고 하면 아, 밝은 분위기로 하면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모르게 의뢰 밤에 이제 택배가 오거나 그러면 들여놓고 싶은데 또 밤에 또 왔다고 또 화내실까봐 그냥 요 대문 앞까지만 택배만 들여놓고 가겠습니다 이러고서 얼른 다시 또 집에 간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대접을 해드리고 대우를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터에 계신 대감님,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업신령님들을 위해서 조그맣게, 그리고 이곳에 원래 살았던 원주인분이 자꾸 꿈속에 이렇게 얼비치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하셔서 그런 분들을 조금 대우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구슬하거나 고사를 지낼 때는, 왜 우리 흔히 제사 지낼 때는 이 위에를 자르잖아요. 근데 고사 지내거나 왜 구슬할 때는 위에를 안 자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위에를 자르고 이런 거는 그게 어디에 문헌에 존재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조상님들이나 신령님들은 향으로 흠양을 한다 이렇게 해서 더 향이 많이 나게끔 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무슨 전통 재래법에 나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안 잘라도 괜찮아요. 제사할 때도 네. 그리고 제사 때 정종을 올려야 되는데 왜 소주를 올리냐 이렇게 하는데, 맑은 술과 탁주를 올리면 됩니다. 이 탁주는 제사 지낼 때는 사실은 안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텃대감님 위하거나 뭐 터고사를 지낼 때는 막걸리는 필수품입니다. 왜 막걸리가 꼭 필요해요? 막걸리는 곡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누룩을 빚어야 되지, 그 다음에 쌀 돈을 쪄가지고 고두밥 쪄갖고 해놓고 누룩하고 섞어가지고, 옛날에는 밥 먹기도 힘든데 사실 술 담그기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정성,
제사 지낼 때 보면 저승사탕이라 그래서 옥춘 같은 거 올리잖아요. 옛날에 설탕이라든지 이런 사탕을 만드는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 때도 보면 설탕은 약으로만 쓰이고 또 양반가에서도 쉽게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게 설탕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설탕도 귀했던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지금 여기 이제 오방지신 여기 터줏대감님들, 텃대감님들을 한 분씩 다 호명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께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올리니 이쁘게 봐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축원입니다. 듬든 선왕 마루마루 듬든 선왕 인왕사른 선왕 얘는 여영사뇨 남영사뇨 산에 올라 호영사뇨 들로 나려 객사영산 만경창파 수살영산 욱천전하는 전한 걸립은 여걸립 여들이고 남걸립 저들여서 모두 이마전 이터전 여러분 통인동 백번지라고 합니다. 예, 모두 오늘 텃대감님도 오늘 이렇게 받으시고 오늘 모두 사업장 터전마저 그저 늘고 불고 받들어서 상덕 입혀 도와주옵소서. 윤대만 선생님께서는 제가 조심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솔루션을 준 거. 네, 주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주신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다른 곳에서는 못 들었던 되게 디테일한 솔루션이라서 제가 이것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방향성도 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신청하길 잘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여기 올 때마다 왜 느낌이 왜 이러지? 머리도 너무 아팠었는데 갈수록 뭔가 좀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이 또 좀 드는 것 같아요. 오늘 네네네네.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저기 저기 구석탱이에 놨자. 여기 구석 바닥에다가 네. 놓으시면 돼. 옛날부터 사방천왕 오방지신이라고 지신덕 할아버지, 지신덕 할머니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위 5곳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따라 놓습니다. 여기 요 밑에다가 넣으세요. 위에다 올리지 말고. 밑에다가 넣으세요. 됐어. 그리고 이제 오곡을 어떤 오곡을 말하는 거지? 오곡은 팥하고 조하고 콩하고 찹쌀, 수수쌀 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그 오곡을 뿌렸던 자리에서 옛날부터 새 생명이 나면 안 되고 또 그 냄새가 좀 풍겨야 되니까 지금은 사실 집에서 막 인덕션에 오곡 볶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종이컵에다가 오곡 이렇게 섞은 거를 좀 넣으시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시면 볶아집니다. 소금, 요거는 이제 오곡. 꼭 팥하고 조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좀 놓으시고 환기 좀 잘 시키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보셨다가 먼지가 많이 쌓여있다 좀 지저분해져 있다 그럼 그때 좀 갈아 놓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있는 거죠? 그죠, 항상. 네. 요거는 항상 좀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칙간신이라 그래서 칙간신은 젊은 여자거든요. 성격이 되게 못됐어요. 포악한 부분들이 있어서 칙간신한테 옛날에 잘못하면 칙간 동토가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양기를 갖다가 계속 째게 해줘요. 선생님이 없어도 네. 우리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준다면 음력으로 30일 날 되는 날 내가 뭔가 딱 느꼈을 때 왜 좀 찝찝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금음날에 막걸리 한 잔, 시루떡 있으면 시루떡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놓으면 좋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같이 놓을 거는 팥죽. 그래서 그런 걸 사서 어디다 뿌려라 이게 아니라 그거 이렇게 같이 해서 막걸리 한 잔하고 그거는 요 입구에다가 네네. 놓으시면 돼요. 네. 일이 잘 됐나 안 됐나 오반기로 또 확인하는 시간을. 제일 좋은 깃발 나왔어. 두 개 잡아보세요. 제가요? 본인이 오른손으로 2개. 오른손으로. 네. 진짜 오늘 제일 좋아하셨던 좋아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잘 되고 늘고 불고 하게 해준다 소리 나와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가택이라든지 또 집안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곳에 굉장히 많은 것들의 의미 부여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키면서 살아왔던 조상님들이 또 많았고, 그 지혜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산옥도 그렇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특히나 뭐 두꺼비나 구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속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자기네들이 한 번 자리를 잡은 데서는 그 자리가 잡은 데서 죽을 때까지 있는 게 그렇거든요. 두꺼비 같은 경우도 보면 새끼를 한번 낳으면 진짜 심리 밖에 떨어뜨려 놔도 다시 그 집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괴물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신청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장 전문가 윤대만이 어디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